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심채경 지음. 안녕하세요. 기업이전 사업팀 양종호 사원입니다. 최근 밤하늘과 우주, 그리고 천문학에 관심이 생겨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뜬금없이 천문학에 호기심이 생기게 된 것은 TV 프로 유퀴즈 온 더 블럭 때문이었습니다. 이 프로는 국민 MC 유재석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봤던 회차에서는 천체사진가 권호철 씨가 인터뷰 대상자로 출연했습니다. 권호철 씨는 중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존경받는 위치에서 근무하다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천체사진가로 전업을 한 사진가입니다. 전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오로라 때문이었습니다. 직장인으로 생활하던 시절 권호철 씨는 오로라를 보러 북극에 가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하필 회사에서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인 12월 연말에 연차를 쓰고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권호철 씨는 오로라를 보기 위해 연차를 쓰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MC 유재석이 그런 용기는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이때 권호철 씨의 대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대답은 오로라니까요. 다른 이유는 필요 없이 그저 오로라니까 꼭 보러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권호철 씨는 그렇게 오로라를 보러 다녀온 후 회사에 사직을 표하고 천체 사진가로 전업을 해서 현재 이런 사진을 찍고 남겼습니다. 이 프로를 보면서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권호철 씨가 찍은 사진이 참 아름답기도 했고 또 천체에 대한 권호철 씨의 순수하고 강한 열정이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책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저자인 심채경 씨는 천문학자인데요. 심채경 씨가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제가 우주에 호기심을 느끼게 된 계기와 얼추 비슷했습니다. 책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처음 천문학에 흥미를 느끼게 된 경험을 들려줍니다. 엉뚱한 시작이었다. 수업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뒤돌아 철판에 바싹 달라붙더니 몸을 잔뜩 웅크려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는 칠판에 무언가를 표시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애쓰며 점 2개를 칠판에 찍고는 돌아서서 이토록 흥미진진한 것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던 그 순간 무미건조한 중년 아저씨의 눈에서 반짝 소년이 지나갔다. 그냥 연주시차 지난 몇십 년 동안 한 해 17반에서 똑같은 설명을 했을 텐데 어째서 연주시차 따위가 저 사람을 그리 즐겁게 하는 것인지 몹시 궁금했다. 그러한 사람들이 좋았다. 남들이 보기엔 저게 대체 뭘까 싶은 것에 즐겁게 몰두하는 사람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정치적 싸움을 만들어내지도 않을 대단한 명예나 부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오.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처럼 보편적인 삶의 방식을 바꿔놓을 영향력을 지닌 것도 아닌 그런 일에 열정을 바치는 사람들. 신호가 도달하는 데만 수백 년 걸릴 곳에 하염없이 전파를 흘려보내며 온 우주에 과연 우리뿐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무해한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동경한다. 그리고 그들이 동경하는 하늘을, 자연을, 우주를 함께 동경한다. 저자 심채경 씨는 이런 계기로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매진하여 현재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천문학자이자 연구원입니다. 2019년 과학저널 네이처에서 달 과학을 이끌어갈 과학자로 지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자가 흔히 말하는 이과형 인간이라 책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는데요.
막상 펼쳐보니 천문학 책이라기보다는 천문학을 업으로 삼아 살고 있는 사람의 일상을 풀어낸 수필에 가깝게 느껴졌고, 그래서인지 걱정보다 수월하게 익혔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한 소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텍 쥐베리의 소설 속 어린 왕자는 해지는 광경이 좋다고 했다. 나도 좋아한다. 특히 여름철 지루한 장마 끝의 노을을 사랑한다. 마치 솜사탕을 여기저기 헤쳐놓은 듯 색깔도 높이도 서로 다른 구름층이 여러 갈래로 휘몰아치다 갑자기 멈춘 듯한 하늘. 그 역동적인 하늘에 내려앉은 노을은 어찌나 붉고 또 어찌나 강렬한 황금색인지 그렇게 황홀한 황혼은 태양계 어디에서도 보기 어렵다. 지구에서 태어난 나를 칭찬한다. 생텍 쥐베리의 소설 속에서 주인공 어린 왕자는 자신만의 작은 소행성에서 의자를 옮겨 앉으며 해가 지는 모습을 몇 번이고 바라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천문학자다운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걷거나 의자를 옮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해지는 광경을 오래도록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수성이다. 그곳의 하루는 아주 길어서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88일이나 걸린다. 하루가 엄청나게 기니까 일몰도 오랫동안 볼 수 있다. 슬플 때면 해지는 걸 보러 가는 어린 왕자에게 수성을 추천해야 할 이유는 하나 더 있다. 해가 하루에 2번 지는 명당이기 때문이다. 적도를 따라 펼쳐진 루거스 평원, 그 한편에 라트비아의 시인 라이니스의 이름을 딴 80km의 크기의 거대한 크레이터가 있다. 크레이터 둘레의 언덕에 올라 일몰을 기다리면 놀랍게도 해가 지는 듯 하다가 다시 빼꼼 올라올 것이다. 해가 서쪽에서 뜨다니 2번째 일몰이 시작되는 것이다. 해지는 걸 보러 가는 어린 왕자를 만난다면 나는 기꺼이 그의 장미 옆에서 가로등을 켜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왜 슬픈지 캐묻지 않고 의자를 당겨 앉은 게 43번째인지 44번째인지 추궁하지도 않고 1943년 프랑스 프랑의 환율도 물어보지 않는 어른이 되고 싶다. 그가 슬플 때 당장 해가 지도록 명령해 줄 수는 없지만 해지는 것을 보려면 어느 쪽으로 걸어야 하는지 넌지시 알려주겠다. 천문학자가 생각보다 꽤 쓸모가 있다. 이렇게 책 속에서 행성과학자 심채경은 별을 보지 않는 천문학자는 무엇을 보는지, 이과형 인간은 무엇을 사는지 평범하지만 예사롭지 않는 일상에 대한 친절한 말투로 조곤조곤 이야기해 줍니다. 짧은 산문들을 모아 묶어놓은 형식으로 짜여 있어서 차례를 훑어보고 궁금한 부분부터 조금씩 나눠 읽기 좋은 책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